안녕하세요. 지어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된 고3 전국 모의고사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수능에 선택 과목이 도입되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어떻게 공부할까라는 그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정리해 보면서요. 1년 동안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를 같이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22번까지 공통문항이죠. 수원, 수투, 전범위로 출제된 문제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기본 문제부터 쭉 풀어볼게요. 자, 2점짜리 로그 연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연산. 자, 8하고 16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2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2의 세제곱과 2의 4제곱이 되겠고요. 자, 3분의 4가 로그 앞으로 나오겠고요. 로그 2의 2 이렇게 되겠네요. 로그 2의 2는 1이죠. 그래서 3분의 4가 바로 정답이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 문제가 되겠고요. 공차가 3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등차 수열입니다. 제 사항을 알려주고 제 1항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제 사항은요, 제 1항에다가 그래요, 3D만큼 더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0은요 바로 제 1항에다가 9를 더한 거다라는 걸 통해서 자, 제 1항이 바로 9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삼각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몇 개 같냐라는 건데, 우리는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인 4x를 그려봐야 되는데 주기를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죠. x 앞에 4가 곱해졌기 때문에 그 4의 역수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파이를 한 주기로 갖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다 그릴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그냥 한 주기만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삼각함수는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럼 쌤은요, 0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함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 개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기만 그려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y는 2분의 1이라는 우변에 있는 상수함수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죠. 근데 지금 교점이 몇 개 나오냐? 자, 한 주기에 2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 0서부터 2파이까지다 라고 한다면요, 자, 2분의 파이까지의 몇 배? 4배. 그래서 이 주기는 자, 4주기에 해당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한 주기에 2개씩인데 4주기가 있으니까 총 8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 정적분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아래끝 윗끝 있는데, 자, 우리가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로 윗끝 아래끝 자리를 바꿔주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생기겠습니다. 부가 바뀌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구간의 윗끝 아래끝을 봤더니 그래요, 바로 절대값이 같지요. 이런 경우는 우리는 기함수의 정적분은 0이 되니까 3차 x제곱은 우리가 0이 되는 거 그냥 생략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우함수가 되겠죠. y축 대칭함수는 0서부터 2까지만 정적분한 다음에 그거에 2배 해당된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에 3x제곱 적분하면 x 세제곱이 되겠고요. 여기에 2 대입하고 0 대입한 값 빼면 되죠. 자, 2 대입하면 8이 되겠습니다. 자, 0 대입하면 0이고요. 그냥 곱하면 마이너스 16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정적분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극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프 주어지고요. 좌극한, 우극한 구별해 보라는 문제예요. 자,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값은 2라는 극한값. 자, 2에서의 자극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면 3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3이 되겠습니다. 자, 2하고 3 더하는 거니까요. 5 나와 있는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6번 문제 연속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3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로 나눠져 있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3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3에서의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됩니다. 자, 3에서의 자극한 다항같이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우극한 그대로 여기다 3 대입하면 되겠죠. 분모는 1이고요. 분자는 7에 해당되네요. 자, 이걸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x에 3 대입해보면 분모가 0이니까 그래요. 바로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분자가 0이다 라는 거. 자,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0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b자리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대입해서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자, 혹은 그냥 우리가 미분계수 배웠으니까 자, 요 분자 있는 식을 gx라고 놓는다면 자, 요 전체적인 값은 g'3에 해당되는 값이죠. 자, 이게 7이다 라는 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식 미분해 볼까요? 자, 2x 더하기 a가 되어 있고요. 여기다 3 넣으니까 6 더하기 a 이게 7이니까 a가 1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되고 자, 이 식에다 a 1 넣으면 b가 마이너스 12가 나와요. 자, 따라서 a 빼기 b 하니까 13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분계수로 풀어도 되고요. 0분의 0꼴 극한 뭐 약분해서 접근하셔도 되고 편한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갈까요? 자, 수열의 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n이 홀수일 때는 일반항이 이렇게 되어 주어지고요. n이 짝수일 때. 그래서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일반항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에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렇게 해서 10개 그냥 하나하나 넣어주고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어. 자, 근데 좀 더 깔끔하게 쌤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일반항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자, n이 홀수다 라는 건 n에 2k-1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2k-1에 대한 자, 홀수 번째 항들의 일반항을 볼 거예요. 자, n에 2k-1 대입하면 2k의 제곱, 즉 4k 제곱이 분자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누는 거니까 2k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에 2k라고 해서 짝수 번째 항, n이 짝수인 경우 이렇게 해서 k에 관한 식으로 바꿀 겁니다. 자, 대입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2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10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그럼 쌤은요, 이 홀수 번째하고 짝수 번째하고 더해서 볼 겁니다. 이걸 일반항으로 볼 거고요. k 1 넣으면 a1, a2, 자, 2 넣으면 a3, a4 막 이렇게 가겠죠. 자, 10까지니까 k에 얼마까지 넣으면 되는 거예요? 5까지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합을 일반항으로 볼 거고요. 이 둘을 더해주세요. 그럼 4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라는 요 일반항을 기준으로 해서 k의 1에서부터 5까지 대입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자, 4가 나오겠고요. 시그마 k 제곱이 됩니다. 자, 이 값으로 나오면서요. 시그마 k에 해당되겠죠. 자, 2를 5번 더하는 거니까 5가 되겠고요. 뭐 계산 잘 하실 텐데 그냥 기본 식만 좀 써놓을게요. 시그마 k제곱 공식 기억나시죠? 자,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시그마 k 공식이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 5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25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55 나와 있는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돼요. 자, 이제 8번으로 가보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3차 함수가 있고요. y는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 자,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다음과 같이 나오는 상황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요거 이제 극대극소가 어딘지 확인해야 되니까 미분하면 됩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봐야 되겠죠. 자,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미분해서 0 되는 게 마이너스 1, 1대가 극대가 되겠고
자, 3일 때가 극소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 이제 극대값 구해보면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5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극소값 3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27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k라는 거를 서로 다 세점에서 만나게 하도록 하려면 어디다 그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극대하고 극소 사이에다 그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y는 k라는 게 어디 긋냐? 자,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요. 5보다는 작은 요 사이에다 그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요. 자, 최대값은 4가 되는 거 확인이 되겠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6에 해당되겠죠. 자, 최대에서 최소를 빼보자 라고 했으니까요. 30이 나오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3차 함수의 기본적인 개형만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넓이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fx의 최고차원 계수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2,f2에서의 접선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접선하고 요 fx하고 이루는 요 색칠한 부분의 도형 넓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점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되겠죠. 자, 요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0서부터 2까지. 자, 위에선에서 아래선 뺀 다음에 정적분 하는 거였어요. 위에선이 gx죠. gx에서 fx를 뺀 요 피적분 함수를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한 값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럼 gx 빼기 fx만 구하면 되죠. gx 빼기 fx. 자, 1차에서요 3차를 뺐으니까 3차 함수가 되는데, 자, 최고차원 계수는 요 fx 거 따라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자, 0에서 만나니까 x를 인수 가지고 있을 거고요. 2에서 접하는 거는 그래 중근. 그래서 x-2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되겠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0서부터 2까지요. 주어진 요식. 자, 피적분 함수 뭐 전개해서 정적분하는 거는 워낙 간단한 계산이니까 뭐 생략해도 괜찮겠죠. 자,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보시고요. 4 나오면 정확하게 계산하신 거야.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9번부터가 이제 4점짜리 문항이고요. 자, 이제 빈칸 추론 이번에 나온 걸 한번 보면 빈칸 추론이 수열 쪽에서 수열 학과 관련돼서 나왔습니다. 자, 같이 이제 도형 쪽에서 특히나 연관돼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도형 그래프 좀 보면서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돼요. 자, AN이요. n, 제곱으로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직선 나와 있고요. 자, 근데 y는 nx의 수직인 직선, 이 직선의 방식 구해봐야 bn의 좌표를 알 수 있겠죠. 그래야만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 S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시그마 계산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기울기가 n이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에 해당되겠죠. 그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n,n제곱 지나니까 자, x좌표 빼고 y좌표 더하고 이렇게 직선의 방식 설정하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1 더하기 n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bn의 좌표를 구해봐야 되는 건데 y에 0 넣었을 때 x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이제 가를 채워보면 우리가 구한 직선의 방식, 그래요. 가는 마이너스 n분의 1이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sn 구해보자라고 했으니까 요 bn 구해볼까요? 자, y에 0 넣었을 때 x값을 구해보시면 n 세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계산이 될 거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 가로 길이가 n 세제곱 더하기 n이고, 자, 세로 길이는 바로 요 길이 요렇게 수선의 발까지 an의 뭐 y좌표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sn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 2분의 n 5제곱 더하기 n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나에 들어갈 식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다는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그래서 n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자, n 세제곱 나눠주면 2분의 n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시그마 계산,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산해보면 10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다에는 106이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가나 다에 있는 거 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조건을 쭉 따라가 보시면 값이 자 5번 나온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빈칸줄을 넘어서 11번으로 가볼 텐데요. 자, 부채꼴 관련된 넓이, 자, 즉 도형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의 특징인데요. 사람들 쭉 보니까 도형 관련된 것들이 특히나 좀 많이 나왔고 수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도형을 좀 더 깊게,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수원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더 도형 넓이 부채꼴이라든가 등등 이쪽 파트가 강하게 나올 수는 없었어요. 첫 해였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는 이 시험이 가이드를 좀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올해는 조금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 도형 파트가. 도형 좀 취약한 친구들은 도형을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깊이 공부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죠? 그리고 요 또 원이 있습니다. 둘 다 반증 길이가 3인 원이에요. 보이시죠? 중심각과 5하고 5'가 있겠고요. 자, 여기 각을 하나 준 다음에 색칠한 부분, 여기 S2, 여기 S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S1에서 S2 빼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S1이 우리가 흔히 보던 도형의 모습이 아니죠. 그쵸? S2는 뭐 마른 모긴 한데 우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이상한 도형, 바로 구할 수 없는, 직접적으로 바로 구할 수 없는 도형이 나온다면 항상 두 색칠한 부분에 중간에 있는 도형을 보셔야 돼요. 중간 어디냐? 바로 요 부분이야. 자, 쌤이 색칠 안 해도 알죠? 요렇게 돼 있는 부분. 요걸 쌤이 S3라고 놔볼게요. 그럼 항상 S1 빼기 S2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 여기가 3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요렇게.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이런 아이디어 쓰죠. 중등 도형에서도 많이 쓴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죠? 근데 우리가 S1 더하기 S3는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이렇게 되면 부채꼴인 거죠. 그쵸? 그래서 반지름이 3이고요. 자, 중심각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대칭꼴이니까 여기가 6분의 5파이거든요. 자, 그러면 2파이에서 6분의 5파이 빼보세요. 그럼 얼마? 그래,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중심각이 6분의 7파이고 반지름이 3인 부채꼴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꼴 넓이 공식 2분의 1 R제곱 세타, R제곱 3의 제곱 9고요. 세타는 6분의 7파이인 거죠. 여기서 빼자고요. 자, S2에다가 S3 더해볼까요? 자, 요렇게 더한 거 보시면 이것 또한 부채꼴이 되는 거죠. 보이십니까? 요렇게요. 반지름이 3이고요. 요게 중심각이죠. 6분의 5파이가 중심각인 요렇게 부채꼴이 나와요. 됐네요. 자, 그럼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해서 두 부채꼴을 빼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자, 계산해 보시면 2분의 3파이 나오는 거 확인이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이에요. 미분계수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x 1로 가까이 갈 때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겠죠. 0분의 0 꼴입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거는 f1 빼기 g1이 0이니까 f1, g1이 어떻다? 같다라는 이 조건이 하나 나오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요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자, 미분계수 바로 f'1 빼기 g'1이죠. 이렇게. 자, f1, g1 가지고 꼴 맞추기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많이 해서 아실 겁니다. 이게 5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체크해 놓으면 돼요. 자, 마찬가지 나 조건을 볼 텐데요. 자,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는데 f1, g1 똑같죠. 그거 0 되는 거 이미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럼 미분계수로만 표현하면 되는데 이거 꼴 맞추기 잠깐 해볼까요? 자, fx 빼기 f1 이렇게 꼴이 맞춰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gx 빼기 g1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요 두 개가 우리는 같은 값이니까 2f1이 의미하는 게 요거 두 개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요렇게 분리하는 건 안 써도 되죠. 자, 리미트 이렇게 분리되면서 f'1 더하기 g'2를 뜻하는 게 바로 7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조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거 가지고 요 아래 걸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자, 근데 요게 어떤 값이잖아요. 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럼 분자 한번 봐보세요.
자, F1 빼기 A가 0이어야 되니까 아, A는 뭐다? F1이구나 라는 걸 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좌변이 뜻하는 게 뭐냐? 그러면 좌변 뜻하는 거는 당연히 F'2를 뜻하는 거죠. 자, 얘가 B 곱하기 G1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자, F1이나 G1은 어떻다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죠. 됐죠? 그러면 요 G1 대신에 A를 대입해도 되는 거네요. 그럼 AB의 곱이 F'1이다 인데 AB의 곱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F'1만 구하면 되는 거고요. 요렇게 두식 보이시죠? 자, 두식 연립하면 됩니다. 둘 더해주면 EF'1 더하면 12. 그래서 F'1이 6 나오네, 6.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바로 6이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분계수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보시죠. 자, 지수함수 관련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3을 경계로 해서 3 왼쪽, 오른쪽 두 구간에 대해서 각각 지수함수가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자, 요 그래프를 그려서요. 우리가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 직접 세야 돼요. 23개 나오게 나오려면 정수 A가 뭐냐라는 거죠. 자,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좌표 평면상에 체크를 하고 그려봅니다. 자, 3이 경계니까요. 3을 한번 넣어보시면 3,8에 해당되겠죠. 자, 적당히 한번 찍어볼게요. 3,8 이 정도쯤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x에 0 넣으면 0,1 지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x축을 정근선으로 해서 증가하는 증가함수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근데 이 함수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 x가 있는 데만 집중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만 x가 있으니까 역시나 이게 뭐냐? 그냥 지수함수야. 밑이 4분의 1인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요거예요. 요게 그냥 다 상수입니다. x가 전혀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그냥 상수구나 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렇지, 정근선. 우리가 요 지수함수 뒤쪽에 붙은 요 상수가 정근선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맞습니다. 그 정근선이 있다는 거죠. 있고, 자, 그 정근선 위쪽으로 감소함수를 그리는 거야. 그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자, 여기 x에다 3 넣어보세요. 3 넣으면 이렇게 두 개의 속가 되고요. 8 나와요. 그래서 요 점에서 연결되는 연속함수야. 자, 감소죠. 밑이 4분의 1이니까 쭉 감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감소해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를 이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뭐 가지고 결정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y좌표가 정수인 점이 23개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 8 이렇게 해서 하나 있겠고요. 자, 근데 7인 거 보세요. 7인 거는 2개 있겠죠. 6인 것도 2개 있겠죠. 이런 식으로 2개 이렇게 나오다가 1인 것도 2개. 자, y가 0인 거는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정근선 점점 가까워지기만 하면 닿진 않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y좌표 1인 것까지요. y좌표가 정수인 데는, 자, 우선 y가 8일 때는 1개고요. 자, 1서부터 7까지는 각각 2개씩 있죠. 그래서 2, 7에 14. 그래서 여기까지가 15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15개에다가 추가로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추가로 몇 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23개 되려면 8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y가 0일 때 이미 1개가 들어갔고요. 그럼 요 아래쪽, S축 아래쪽에서 몇 개? 그렇지, 7개가 추가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인 거 이렇게 하나 있겠고, 마이너스 2인 것도 있겠고, 쭉 가다 보면 어디까지? 그렇지, 마이너스 7인 것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까지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를 감소함수를 좀 그려보면 쭉 그냥 연결해서 그릴게요. 요렇게 감소해서 가다가 정근선이 이쯤에 있는 거야. 이렇게 정근선이 쭉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마이너스 3일 때 이런 식으로 가서 마이너스 7일 때까지 여기까지 쭉 있고, 마이너스 8일 때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8이라는 게 정근선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확인이 되시나요? 자, 제가 쌤이 그려볼게요 한번. 자, 정근선을 어느 쪽에 그려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근선이 있는 거야. 됐죠? 이겁니다. 바로. 자, 그래서 정근선이 어디 존재해야 되냐?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7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정근선이 누구냐? 그러면 이거였어. 요 상수 y는 상수 이거죠. 자, 요게 바로 정근선의 방정식입니다. 4분의 1에 잠시만요. 자, 보면 4분의 1에 3 더하기 a승 플러스 8 이거죠. 자, 근데 요 값 자체가 어디 있다고요? 그래요. 바로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7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항상 등호 여부가 중요하죠. 자, 이 정근선이 마이너스 7이면 안 되죠. 마이너스 7에서는 우선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이너스 8이어도 돼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됐네요. 자,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조금 식이 안 예뻐서요. 잠깐 지울게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자, 값변에 이제 8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계산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6 이상이고요. 자, 8 빼니까 마이너스 15 미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값변에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죠. 자, 그러면 15보다는 크고요. 1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이건 4에 밑을 4로 바꿔 쓰는 게 낫겠네요. 그죠?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러면 4의 거듭제곱이에요. 왜냐면 a가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4의 거듭제곱 중에서 요 사이에 있는 존재하는 거는 16밖에 없죠. 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2여서 4의 제곱 16 말고는 요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나와 있는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정근선과 관련된 문제로 13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는 거 좀 체크해서 잘 숙지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의 개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gx는 그 3차 함수하고요. 이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죠. 그 도함수의 절대값 씌운 거를 합한 함수로 주어져 있어. 자, 했을 때 fx, gx의 조건 가나다를 가지고 g3의 값을 구해볼 겁니다. g3이라는 게 뭔가 라고 보면 f3 더하기 f'3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을 구하려면 fx 식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결국은 fx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볼게요. 자, 가조건부터 볼 거예요. 자, f0이 0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 g0이 0인 거 이용해야 되는데 g0은 f0 더하기 f'0이잖아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0이에요. f0 0이니까 이거 사라지죠. 그러면 f'0의 절대값 0이니까 f'0도 0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 조건까지 합치면 벌써 개형이 나오는 거죠. 개형 상상하셨습니까? 자,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x축이 있을 때요. 자, f0이 0, 그래서 0,0을 지나는데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기 때문에 0에서는 접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0에서 접하고요. 자, 이렇게 여기가 0이라면 이 양수 쪽에서 만난다는 거는 여기 줬어. 나 조건에서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식을 세워봐야 되는데 우리가 3차 함수의 기본적인 비율 관계는 알고 있죠? 자, 이거 변곡점이 되겠고요. 변곡점 이렇게 끊고, 자, 극소인데 끊으면 이렇게 3등분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3등분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a라고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쪽이 또 분수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쌤은 이 간격을 a라고 잡을게요. 그럼 이 좌표는 3a에 해당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0에서 접하니까 x제곱을 인수 가지고 있고요. 3a에서 만나니까 x-3a 이렇게씩 세울 수 있겠고요. 최고참 계수는 2라고 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a 값만 구하면 끝이에요. 그쵸? 자, 이제 a 값 구하라고 다조건을 준 거죠. 다조건에서는 주어진 방정식의 서로 다른 근의 개수, 교점 개수군요. 좌변 그래프. 자, 이 fx 뒤집어 올리셔야 되겠습니다. x축 아래 부분 뒤집어 올려서 그려볼까요? 자, 0에서 접하고요. 3a에서 만나는 그래프였죠. 자, 뒤집어 올립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 개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뾰족하게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겠네요. 자, 이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뭐냐? fx의 절대값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y는 4라는 걸 그려볼 건데, 자, 3개만 나게 어디다 그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자, 이 극대에서 쭉 그어줘야만 3개가 만나는 거죠. 그래요. 바로 여기가 y는 4구나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뒤집어 올린 부분이니까 결국은 여기가 마이너스 4였다는 거야. 아, 극소값이 마이너스 4였구나. 근데 여기가 어느 포인트인지 아시죠? 바로 EA입니다. 그래서 FEA가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거야. 자, 이대로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FEA 대입해 볼까요? EA 대입하면 4A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 요게 마이너스 4네요. 자, 마이너스 4A 세제곱이 마이너스 4니까요. A 세제곱이 1이 되면서 A는 1이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A에 1 대입하시면 그대로 함수식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단순 계산하는 거는 뭐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3 넣어 보시고요. 미분에서 3 넣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이 최종적으로 9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 추론하는 자, 문제였어요.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15번으로 가볼까요?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도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보죠. 자, 이렇게 도형 문제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쪽에서 이렇게 외접원 나오고 내접 사각형 나오는 거는 정말 많이 보는 유형이니까 이 유형은 특히나 내접 사각형, 원의 안에 사각형 이렇게 내접하고 있는 경우가 특히나 이제 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쪽에서는 좀 더 깊게 낼 수 있는, 특히나 중등 도형에 있는 우리가 배웠던 원과 비례 공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결합시킬 수 있는 유형이어서 좀 더 센 문제를 만들겠다, 난이도 센 걸 출제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그림에서 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은 아주 자세하게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요거는 쌤이 지금 영상의 상단에다가 요 관련된 개념을 쭉 정리하는 중등 내용까지 꼭 알아야 되는 거가 쭉 정리하는 강의를 위에 링크로 좀 남겨 놓을게요. 클릭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좀 약한 친구들은 가서 좀 개념 정리를 좀 해 놓으십시오. 알았죠? 쌤이 강의 뭐 오른쪽 상단에 좀 뜰 거예요. 유튜브 상에서는 그거 한번 클릭해서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AB 길이가 5고요. BC 길이가 4입니다. 그리고 각 ABC 여기 줬어. 요 각 B에 대한 코사인 값을 준 거죠. 됐다. 자, 이렇게 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 조건 5, 4 그리고 끼인가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이 AC 이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서 바로 묻고 있네요. 그럼 기억. 자, 우리가 삼각형 ABC에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쓰는 거지.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있을 때 나머지 한 변 구하기 갑니다. 자, AC의 제곱은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5제곱, 4제곱 합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의 끼인각의 코사인 B가 되겠습니다. 그게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8분의 1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36이 나와요. 그래서 AC의 제곱이 36이니까 AC가 6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가 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내접사각형에서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거는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요 각이요. 그쵸? 내접사각형에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 그래서 요 각은 파이 빼기 B다 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에 대한 코사인 값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니은 볼까요? 자, 2A하고 2C 같냐 라는 거는 요 주어진 각들을 좀 보셔야 되겠어요. 뭐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에서 그림상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자, 요 각 B가 2등분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라고 놓을게요. 자, 요 각 A도 2등분 되어 있죠. X. 여러분상이 원에서요. 이런 각들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중심각, 원주각 찾을 수 있는 각들은 다 찾아서 체크부터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동그라미가 뜻하는 각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자, 호 A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그쵸? 그럼 또 호 A에 대한 원주각으로 여기가 동그라미라는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죠. 요 동그라미 원주각으로 동일한 각이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확인해 보자. 이거 또 뭐 힌트 준 거니까 근데 다른 각들 우선 여기까지 우선 체크해 놓고요.
다른 각들은 이제 설정은 그 다음에 해볼게요. 요거부터 해볼까요? 2의 2씩 같냐라고 물어본 건데, 자, 원상에서 현의 길이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쵸? 현의 길이가 같다면 그 현을 포함하고 있는 요 호 있죠? 호에 대한 원주각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 호 A에 대한 원주각 동그라미고요. 호 C에 대한 원주각 동그라미예요. 아, 요 현의 길이 쪽에 있는 요 호의 길이. 원주각 똑같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의 길이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원주각이 같기 때문에 현의 길이 같다라는 것까지 연결되는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손쉽게 좀 찾을 수 있는 보기가 되겠고요. 이제 ED 길이 구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자, ED가 이 길이에요. 좀 애매한 길이거든요. 그럼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를 어떻게 가야 될까? 자, 우선 이 각들을 좀 더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직관적으로도 좀 보셔야 되는데, 요 삼각형 보이세요? AC 언뜻 보아,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 이런 직관력도 중요해요. 시험 볼 때는 실제 현장에서는 딱 보기에 이등변 같아 보이나요? 그럼 이등변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젠 검증하셔야죠. 이등변이려면 여기가 정말 각이 같냐라는 건데, 자, 이등변을 앞서서 검증했구나. 니은에서 검증했습니다. 2A에서 2C 같죠? 그래, 이거 지금 니은에서 했어요. 자, 니은에서 했기 때문에 이등변이야. 그러면 진짜 이등변, 그래, 동그라미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에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길이다? 이 길이에요. 이 길이, 빨간색 길이.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빨간색 길이 구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언뜻 할 수 있는데, 잠깐 보라고요. 항상 어떤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도형 쪽에서는 그 길이를 포함한 삼각형을 찾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D를 포함한 삼각형은 어디 있어요? 그렇지, AD를 봤었어야 돼. AD. 근데 AD를 잠깐 보는 순간 이게 이등변 같기도 하고 정삼각형 같기도 하고 뭐 그래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혹시 한 말하면 이제 점검을 해보시는 거죠. 각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럼 뭐냐? 자, 요 각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자, 요 삼각형 보입니까? ABD 입장에서는 외곽이죠? 한 외곽은 그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이 할 것 같아요. 이거 동그라미 더하기 X였네 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봤더니 요 각 좀 보세요. 이거 동그라미 더하기 X 아니에요? 뭐야, 두 밑가위 크기 같잖아 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 또한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 A, 쌤이 좀 빨간색으로 체크한 길이가 같아요. 근데 또 어디도 같았어요? 그렇지, 니은 조건에서 이렇게도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길이가 지금 같은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ED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거는 사실상 그냥 A의 길이 구하면 되는 거죠. 자, A 길을 X라고 놓고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내접사각형에서 요 X 구하는 거는 워낙 많이 나오죠. 뭐냐? 자, 요 내접사각형에서요, 요 대각선 하나, 6은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둘이 공통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이웃한 두 변 길이하고요, 요 끼인각 가지고, 그렇죠,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됩니다. 삼각형 ACE에서요, 코사인 법칙 들어갈게요. 자, 6의 제곱 36은요, x제곱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입니다. 자, 우리 각변환 공식에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코사인 b하고 똑같은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x제곱 x제곱 2x제곱이고요. 자, 요게 값이 얼마냐? 코사인 b가 8분의 1이니까 요 마이너스 8분의 1이거든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니까 4분의 1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36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x가 4 나옵니다. 그래서 x 길이가 4다라는 거죠. 8분의 31이 아니고요. 4가 맞아요. 그래서 디귿이 옳지 않다. 기역 니은이 답이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단답형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16번 문제요. 단순 계산 문제죠. 자, 고배미법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배꼬리 함수에서의 미분계수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도함수 미분해 보자고요.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한다 라는 고배미분법. 자, 0에서의 미분계수니까 그대로 0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미분한 거, 이 미분해서 0 넣고요. 또 이거 미분해서 0 넣고요. 각각 그냥 0 넣은 거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순 계산이니까 생략할게요. 10 나올 거고요. 10이 정답이 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자, 로그가 이렇게 상수, 개수로 들어있는 거고요. x가 변수입니다. 즉 x에 관한 2차 부등식인데 모든 x에 대해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 위에 존재합니다 라는 게 되겠고요. x축과의 교점이 없다라는 거는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까요? 2 제거하고 요거를 b'이라 놓고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로그 2의 n으로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0하고 3 나오는데 그 사이 범위가 되겠죠.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지수표를 바꾸면 2의 0승 1보다는 크고요. 2의 3승 8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나올 거예요. 자, n은 자연수니까요. 2서부터 7까지 이렇게 나오겠고요. 개수로 보자면 6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6개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18번입니다. 볼까요?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라지 fx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이게. 자, 그거 가지고 라지 f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적분하셔야 돼요. 부정적분 문제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x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에 적분상수 c1 하나 붙이고요. 자, 또 하나 적분을 좀 해봅니다. k는 그대로 놔두고요. 2x 적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자 3분의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c2라는 또 하나의 적분상수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라지 fx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x는 0에서 연속이어야 되겠죠. 자, 여기다 0 넣나 0 넣나 똑같아야 돼요. 여기다 0 넣으면 C1 0 넣으면 다 사라지고 C2 남네요. C1과 C2는 어떻다?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시키면 되겠죠. 자, 라지 F2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X에 2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 넣어서 쭉 전개해보면 4K-3분의 8K 더하기 C2 이렇게 되겠고요. 자, F-3이니까 여기다 -3 넣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빼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9 마이너스 C1 요게 21이다 얘긴데 C2, C1은 똑같으니까 뭐 빠지겠고요. K에 관한 1차 방정식이죠. 계산해 보시면 K가 9 나옵니다. 9가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19번 볼게요. 아이고, 자 보자. 19번 점화식 문제입니다. 수열의 기납적 정이 점화식이 주어져 있고요. S5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화식 봤을 때 AN하고 SN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섞여 있는 경우 우리는 다 AN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 SN으로 바꾸거나 모양을 한쪽으로 통일시켜주면 좋겠는데 어차피 구하고자 하는 게 S거든요. 그러면 저는 S로 통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거를 S로 다 바꿀 거예요. 자, AN 플러스 1은요. 그래요. SN 플러스 1에서 SN 뺀 거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AN은 뭐냐 라고 한다면 SN에서 SM-1 뺀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등식에 SM-를 썼기 때문에 N은 2 이상일 때부터 성립하는 등식인 겁니다. N 1인 거는 따로 그냥 이 식에 넣어서 계산하셔야 돼요. 자, 전개해 볼까요? SN, SM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SN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SN, SM 플러스 1 또 이렇게 있고 SM-1, SM 플러스 1 됐죠? 자, 이렇게 소거되는 거 보이시죠? 자,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SN 제곱이 다음과 같다라는 S에 관련된 점화식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거는 N이 2 이상부터 성립하니까 2서부터 대입 가능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어차피 점화식이라는 거는 가장 항넘버가 큰 거 요거 구하는 거니까요. 편하게 구하시려면 얘는 이렇게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SM-1분의 SN제곱 됐어요. 여기까지 식 정리하셨으면 이제는 그대로 그냥 대입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자, A1이 S1이죠. S1이 2고요. 자, A1, A2 더하세요. 그러면 S2가 나오겠죠. 2 더하기 4니까 6입니다.
자, 이제 S5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 n에다가 이제 2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n에 2 대입하면 S3 나오겠죠? 자, 2 대입하니까 S1 분의 자, S2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S1이 2죠. 2분의 자, 6의 제곱 36. 그래서 18이 S3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n에 3 넣을까요? 3 넣어보면 S4는 자, S2분의 S3의 제곱. 그대로 아는 거 대입하시면 돼요. 자, S2가 6이죠. 자, S3은요. 우리가 구해놓은 거 18입니다. 18의 제곱 이렇게 갖다 쓰시면 돼요. 계산해보면 54 나오네요. 자, n에 4 대입하면 이제 끝나겠네요. 자, 이렇게 자, S3분의 S4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S4가 54죠. 54의 제곱이고요. S3이 여기 있네요. 그죠? 18. 자, 계산해보시면 162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162가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 점화식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20번 문제 볼게요. 자, 보죠. fx가 주어지길 절대값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y는 mx하고 요 fx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m에 관한 식 gm으로 표현할 거고요. 자, 교점 개수가 바로 함수값이기 때문에 이건 상수함수가 되겠죠. m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상수가 나오는지 상수함수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 hx에 대하여 주어진 함수 고백고래 함수입니다. 그쵸? 자, hx는 2차 함수니까 연속인 함수가 되겠어요. 연속 함수구나 라는 거고, gx는 지금 교점 개수니까 툭툭 끊어지는 불연속 포인트가 있는 함수가 되겠죠. 불연속점이 있습니다. 자, 이 곱하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바로 gx가 불연속인 그 포인트, 이 x 값에서 hx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라는 게 우리 고백고래 함수의 연속성이었죠. 자, 혹시라도 이 개념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쌤이 위에 링크, 유튜브로 따지면 요 위에 상단에 이렇게 나오게끔 강의 하나 첨부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그 강의 타고 들어가가지고 좀 개념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이제 바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fx, 자, 그려봐야겠네요. 그려봅시다. 자,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절대값을 좀 풀어줘야 되겠죠. 여기다 바로 풀어봅시다.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x-1로 나오니까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고요.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2x-x니까 x. 자, 부 바꿔서 나오죠. 3 더하기 1이니까 4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x에 1 대입해 보시면 1,5를 지납니다. 그래서 1,5 하나 둘 셋 넷 다섯 1,5 이렇게 지나겠고요. 자, 기울기가 지금 1인 거,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x 더하기 4부터 그릴게요. 기울기 1인 거니까 이 정도쯤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보다 큰 같은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3이네요. 그쵸? 그래서 3이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쯤 이렇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자, 됐어요. 이게 fx고요. 자, 이제 우리가 누구 구해야 되냐? 자, y는 mx. 자, y는 mx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요. 자, 근데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준선을 좀 만들어 봐야 돼요. 기준선. 자, 이렇게 보통 곡선 나오면 접선이나 특이점을 지나는 직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기준선이 될 텐데, 직선 나오면 평행선 그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mx는 원점 지나죠. 자, 요 기울기가 1인 바로 요렇게 평행선 하나 그어보고요. 요렇게 평행선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이거는 교점 개수 0개가 되겠죠. 그래서 gm이 0이 되는 거. 자, 이게 m이 얼마일 때? 1일 때죠. 기울기가 1일 때인데요. 이때 gm의 값 g1은 0이 됩니다. 교점 개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평행선 그어봐야 되는 거, 바로 요 기울기와 평행하게 그어봐야 되겠죠. 잠시만요. 요거만 지워야 되는데, 아이고 다 지워졌네.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이렇게 3짜리 이 정도쯤. 아이, 또 만나게 그려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제대로 그려볼게요. 조금 떠긴 했는데 그냥 할게요. 자, 그 다음 아까 앞서서 그려놨던 거 요거 평행인 거 이렇게 그어놓은 거 됐고요. 자, 기울기가 이제 요거 요 3하고 지금 평행한 거 이쪽으로 요 정도 느낌으로. 아, 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그림 그리는 게 숙달이 안 되네요. 3짜리. 자, 느낌 있다. 느낌 살렸어. 됐다. 아, 대충 된 것 같아요. 평행이라고 좀 봐주실래요?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울기가 3짜리인 거죠. 자, 이것도 지금 안 맞나요? 그래서 G3이 0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경계로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됐네요. 그래서 GM을 뭐 식을 세워보자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자, M이 1과 3일 때가 기준이거든요. 그쵸? 자, 1과 3 사이를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1과 3 사이를 이렇게 지난다고 생각해 보시면, 자,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안 만나죠. 그쵸? 얘네들도 안 만나고 그 사이도 안 만나고 이렇게 되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만나요. 그래서 0이에요. 자, 근데 3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3보다 크면 쭉 가지고 그렇죠, 하나 만나죠. 계속해서 하나 만납니다. 아,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하나 만나죠. 이렇게 음수여도 마찬가지 계속 하나 만납니다. 아, 그래서 자, M이 1보다 어떻거나 작거나 또는 3보다 어떤 경우? 큰 경우. 자, 이 범위 내에서는 늘 그냥 한 개 만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됐죠? 자, 그래서 GM이라는 함수 그냥 GX라고 보셔도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M축이 있겠고 여기 Y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 1과 3 기준으로 해서 자, 1과 3 사이에는 0,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겠고요. 상수함수. 자, 1과 3 바깥쪽은 1 이렇게 돼서 1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해가세요? GM이. 자, 결국에는 GM이 어디서 끊어지냐가 중요해요. 1과 3에서 끊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럼 마무리 좀 해봅시다. 자, 불연속 포인트 어디? 1과 3에서 hx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h1이 0이어야 되고요. h3이 0이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럼 h5를 구하는 건데 hx식을 볼 텐데 이차함수고 최우차한 계수가 1입니다. 자, 1과 3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x-1,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다 5만 넣으시면 끝입니다. 자, 5 넣으면 4, 5 넣으면 2, 4 곱하기 8. 8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 고백고래 함수의 연속성이라는 대표적인 우리가 정말 많이 보던 유형이죠. 자, 그래서 21번입니다. 도형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AB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고요. 요 AC하고 자, BD하고 평행입니다 라고 평행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평행선의 성질을 좀 이용해 봐야 되겠고요. 자, AC하고 BD가 1대2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근데 문제 끝까지 읽어보시면 AC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C를 하나의 미수, 자, K라고 설정을 해본다면, 자, 요 BD 길이는 2K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K제곱, K값 구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두 삼각형 ABC, ABD의 해저번의 반증 길이가 스몰 r, 라지 r이다. 그리고 등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외저번 나왔다라는 것 통해서 아, 무조건 힌트를 준 거예요. 사인 법칙 쓰세요 라고 힌트를 준 거죠. 그쵸? 사인 법칙 쓰고 나서 시작하는 건데,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잘 보시면 사인 법칙과 관련된 식이 나왔다라는 거야. 각 CAB니까요. 요 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요걸 세타라고 잠깐 놔보자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어디도 세타인가 보이십니까? 자, 동의각에서 요 좀 연장해 볼까요? 이렇게 연장하면 여기가 동의각이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다. 그럼 여기는 파이만 세타다 라는 거 각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문제 하나 또 준 거 있어요. 자, 선분 AB를 1대3으로 내분한다 라고 제가 이렇게 길이나 각에 대한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도형 문제는 다 체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길이, 알고 있는 각 이런 건 전부 다 그냥 설정하고 보는 거예요, 원래.
자, 1대3으로 내분하는 거니까요. 자, 1대3이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 그치, 2에다 4분의 1 곱하면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2분의 1에 해당되겠죠. 자, 그럼 요 길이는 2분의 3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어쨌거나 사인 법칙하고 관련된 거니까 요 삼각형에서 보셔야 돼요. 봐야 되는 거는 뭐냐? 자, 요 각하고 마주보는 변을 보는 건데 어차피 각이 요 세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타니까. 그럼 요 각하고 마주보는 거는 변 어디? BC가 되겠죠. 그쵸? 자, 요 각과 요 변. 요거 가지고 삼각형 ABC에서 설정해 보셔야 됩니다. 자,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 분의 BC. 요게 바로 ER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BC가 뭐냐? 그러면 ER 사인 세타인데요. 자, ER 사인 세타가 여기 있어. 보이세요? 요겁니다. 요렇게 분배하면 ER 사인 세타가 보이시나요? 그거의 제곱이에요. 얘가. 아, 요쪽이군요. 요겁니다. 요거 정정. 스몰 R 나와 있는 거. 자, 이쪽이 스몰 R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쪽에 있냐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에서 보셔야 되겠죠. 파이마이 세타가 있고요. 이 큰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요. 그 파이마이 세타에 마주보는 요 변이 AD입니다. 요거 가지고 사인 법칙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AD. 요게 바로 뭐다? ER이다 라는 건데 여기도 4R제곱 있잖아요. 이거 제곱한 거예요. 그래서 요 AD 길이는 자, ER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하고 같죠. 각변환 이렇게 됩니다. 자, 됐네요. 그래서 요식을 등식을 그대로 써보면 자, 4R제곱의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죠. 자, 그 다음에 4R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 요게 51이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요게 뭐냐? 그럼 요거 제곱한 거예요. 그래서 AD 제곱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요게 뭐냐? 그러면 요거 제곱한 거죠. 그래서 AD 제곱 빼기 BC 제곱을 그냥 식으로 준 겁니다. 아, 이게 바로 뭐다? 51입니다 라고 식을 줬다라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식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거야. 우리 마무리라는 거는 K 값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로 가볼 거냐? 그럼 K 값하고 관련이 있고 요 AD 길이하고 관련이 있는 거를 보셔야 돼요. 자, 볼까요? AD 길이하고 관련 있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있네요. 자, EK하고요. 이 삼각형에서 E하고 그리고 끼인각 가지고 우리는 그래요. 나머지 한 변 보는 게 코사인 법칙인 거죠. 자, 이제 코사인 법칙 타임입니다. 갑니다. 자, AD의 제곱이 뭐로 표현할 수 있냐 라고 한다면 그래요. 2K의 제곱, 4K 제곱, 2의 제곱, 4 양변 제곱 합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 그러니까 4K가 되어 있고요. 자, 끼인각의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식을 좀 더 정리해 볼게요. 4K 제곱에다가요. 플러스 4에다가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죠. 근데 이 코사인 세타를 알 수 있어. 어디냐? 코사인 세타를 좀 봐주십시오. 자, 우리가 K를 구하고 싶은데 K로 표현할 수 있는 삼각형이 하나 있어. 바로 요 삼각형이야. 요 빗금치 삼각형 보이십니까? 자, 빗변이 K고요. 밑변이 2분의 1이고요. 세타가 있거든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 자,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2K분의 1이 바로 코사인 세타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K분의 1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K고 요거까지 약분하면 플러스 4네요. 그대로.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4K제곱 더하기 8이에요. 그래서 AD제곱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잠시만 계산 맞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2K분의 1 그러면 네, 맞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자, BC제곱이요. 요 삼각형 있죠? 요 ABC 삼각형에서 보는 겁니다.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 세타 가지고 코사인 법칙. BC의 제곱은 양변 제곱의 합이에요.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 하면 2
K 곱하니까 4K고요. 거기에 코사인 세타. 자, 근데 우리 코사인 세타 알고 있잖아요. 앞서서 2K분의 1이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K제곱에다가 약분하고 나면 4 빼기 2. 오케이. K제곱 플러스 2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AD제곱이 4K제곱 플러스 8이고요. 여기서 BC제곱 빼는 거니까 이렇게 빼는 것이죠. 이게 51이네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3K제곱이고요. 6은 이항해 주시죠. 그러면 45. 그러면 K제곱이 15. 자, K제곱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15가 정답이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 안에서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둘 다 쓰는 문제고요. 작년에 중간중간 기출했던 문제들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의 방향이 되는지는 물론 계속해서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방향을 좀 봐야 되고, 특히나 지금 6월에 나오는 평가원 시험이 어떤지가 기준이 되는 건 맞아요.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평가원이 기준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첫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 둘째이기도 하고, 예전에도 우리 전통적으로 첫 번째 들어온 파트들은 첫 해는 좀 쉽게 나오다가 둘째부터 좀 변별력 문항으로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는 작년까지 첫 해여서 누구나 쉽게 나올 거라고 좀 예측을 했던 거라면, 올해는 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풀었는데 21번보다 좀 더 어려운 기술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쌤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그런 것들 계속 해서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풀어봐야 되겠고, 제가 또 이런 도형 문제들은 최대한 오래 여러분 준비할 수 있게 중간중간 도형 관련된 좀 심한 문제들은 계속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에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데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볼까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양수 A하고요, 1차함수 fx가 있어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gx가 있는데, 자, x가 적분 구간에 있습니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문제가 되겠어.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요, g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하고요, g가 5다. 자, 가지고 요 g의 함수값의 차를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gx 정의된 거 보시면 적분 구간에 x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x에 뭘 대입할 거예요? 0. 그래요. 아래 끝하고 똑같은 x에 0을 대입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g0이 바로 적분과 위 끝 아래 같으면 0이다 라는 거 하나 확보해 보시면, 이미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얘는 0이어서 소거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양변을 x로 미분하는 것이죠. 미분해 보십시오. 그럼 g'x는 요 p적분 함수만 남을 텐데 t 자리에 x를 대입해 주셔야 되겠죠. 자, 요렇게 남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고백고래 함수입니다. 근데 이 고백고래 함수가 어떻대요? 극값을 갖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 즉 g'x의 부호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극값을 갖지 않는다 라는 건 뭐라고요? g'x, g의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부호 변화가 없을 수 있는 것이지? 라고 했을 때 우선 x제곱 4 빼기 4를 보시면 얘는 부호 변화가 있는 함수거든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x축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자,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함수 형태. 자, 저는요 x제곱 마이너스 4만 그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함수는 마이너스 2하고 2 기준으로 해서, 자,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부호 변화가 분명히 있는 함수거든요. 요 함수는요. 근데 부호 변화가 왜 없어졌냐라고 한다면 얘가 옆에서 곱해졌기 때문에 얘의 전체적인 부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1차 함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1차 함수의 절대값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 a 한 거. 이 함수는 이제 바로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 혹시라도 이 함수 잘 못 그리는 친구들, 고1 때 많이 연습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얘를 그냥 들어볼게요. 무슨 얘기냐? 뭐 아무거나 한번 해보죠. 어떤 1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그런 거예요. 자, 1차 함수 절대값 씌우고요. 여기에 숫자가 뭐 있다. 뭐 이렇게 해볼까요? 3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뾰족한 함수인 거죠. 첨점이 어디냐? 첨점. 즉 뾰족한 점은 요 절대값 안에가 0이 될 때 값. 즉 2가 되어 있고요. 2,3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V자인데요. 요 기울기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2짜리 하나, 마이너스 2짜리 하나.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요 함수는. 괜찮나요?
자, 혹시라도 요거 내용을 좀 모를까봐 간단히 소개한 거고요. 자, 그러면 요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추론 이미 끝난 겁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 한번 그어볼게요. 자, 전 구간에서요 우리가 부호 변화가 없어야 돼요. 벌써 이제 눈치챈 친구들 있겠죠. 자, 마이너스 2하고 2가 역시나 중요한 경계가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그래서 쌤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상상하셨다면 잘 상상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함수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 함수가. 이게 뭐라고요? fx의 절대값 씌우고 a 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얘가 플러스고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 이 왼쪽 구간에서 두 함수 곱한 건데 뿔이니까 뿔이에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 마마니까 곱하면 뿔이에요. 그 다음에 또 2보다 오른쪽 구간에서 뿔이에요. 뿔 곱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플러스예요. 그러면 계속 증가하는 함수인 거죠. gx는. 그러니까 그 값을 갖지 않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함수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함수식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여기도 있잖아요. g가 5다 라는 것도 조건으로 있고, 자, 한번 우선은 봅시다. 요 함수를. 자, 가운데 누구냐? 그러면 요 가운데는 마이너스 2하고 0이 가운데 0이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가 여기 뾰족한 점이 되겠고요. 자, 요 절대값 함수 생각해 보시면 여기요. 자, 앞서서 했듯이 여기가 마이너스 a인 거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되겠죠. 앞서서 뭐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알겠죠. 여기가 첨점의 y좌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돼요. 0, 마이너스 a. 여기서 뾰족한 거죠. 자, 그러면 요 fx를 한번 볼 텐데 fx식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자, 기울기는 우선 뭐냐라고 한다면 요 기울기 따라가겠죠. 네, 여기서요 x값의 변화량이 2이고요. 자, x값 2만큼 오른쪽 갈 때 a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2분의 a가 기울기죠. 요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2분의 a라고요. 그러면 2분의 ax라는 함수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 그럼 빼기 0이에요. 왜? 앞서 얘기했듯이 자, 요거요. 절대값 함수에서요. 여기에 2분의 a에 x 더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야 자, 이게 0이 될 때 x값 0 여기서 뾰족해지는 거고요. 0, 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기 기울기만 붙인 겁니다. 그래서 fx가 어떤 식이냐? fx가 그냥 이겁니다. 이 식이었던 거야. 이게 fx였던 거예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죠. 됐어요. 요거 아주 이제 풀기만 하면 됩니다. 자, gx가 이제 계산만 남았습니다. 0서부터 x까지 t제곱 빼기 4고요. 자, 이제 ft니까요. 여기다 t 붙여서 쓸게요. 2분의 at의 절대값 빼기 a 이렇게 돼요. 됐죠? 자, 이제 요 a 값을 구할 수 있게끔 나 조건을 준 거야. g2죠. 이제 단순 계산입니다. 이제 자, 0서부터 2까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0서부터 2까지의 구간이니까 요거는 양수라고 보실 수 있겠죠. 0서부터 2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요 함수요. 자, 요 함수는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fx는 이렇게요. 요거죠. fx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자, 0서부터 2까지면 양수예요. 그래서 얘가 2분의 at 이렇게 그냥 절대값 풀고 나오겠죠. 자,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2분의 a로 좀 묶어 보셔야겠어요. 2분의 a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묶어 볼게요. 자, 2분의 a로 묶으면 이게 t-2가 돼서 자, 보세요. 여기에 t 제곱 마이너스는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 여기도 t 마이너스 2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전개해서 정적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게 지금 얼마다? 5다라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계산하면 자, 계산해서 2분의 a까지 곱해 주시면 3분의 10a 나올 거예요. 이게 5다 이렇게 나오고요. 계산하면 a가 2분의 3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a 값 나왔고요. 이제 마무리 계산이에요. 요것만 구하면 되죠. 우리는 g-4. 자, 이쪽에서 그냥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0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요거 그냥 한 번에 할까요? 요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제곱 빼기 4에다가 자, 마찬가지 요 a자리에 2분의 3 넣어주시면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4분의 3t의 절대값 빼기 2분의 3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단순 계산입니다. 볼게요. 자, 마이너스 없애면서요. 위끝 아래끝 구간 바꿔주는 게 좋겠고요. 자, 마이너스 4에서 0까지는 얘가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진짜 단순 계산이네요. 그쵸? 전개해 주시면 t에 관한 3차식이고 적분한 다음에 0 넣고 마사 넣고 빼면 됩니다. 자, 계산 직접 해보시고요. 마이너스 16 나오는 거 확인해 보셨으면 제대로 계산하신 거예요. 아, 16 나오네요.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6이고요. 자, 정정할게요. 요거 계산하시면 16 나옵니다. 16. 자, 그럼 제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2번 역시나 킬러 문항으로 수학 2가 출제되는 건데요. 자,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22번 그닥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사실상은 작년에 비해서 수학 2는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이번 22번은 조금은 쌤이 보기에는 수월했는데 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평가원 시험도 보고 봐오긴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당연히 문과 이과가 이제 구별이 없어졌고 다 같이 시험을 보는 거면 결국엔 수2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변별을 할 수밖에 없고 예전에 수학2에서 정말 어렵게 나오던 시절 있죠. 그런 문제들 기출문제 다 모아서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다 풀어봐야 된다. 수학2 거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되는 대로 쌤이 또 기출문제들은 같이 요 킬러 문항들은 계속 정리하는 강의를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때 올라갈 때마다 같이 풀어보시면서 정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 문항인 수원 수투를 같이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 뭐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 그리고 미적분, 이제 선택 과목, 이제 뭘 선택할지 벌써 결정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해 봐야지 라는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쌤은요 3개 다 따로따로 촬영해 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자기 선택 과목과 연관된 친구들은 가서 또 정리해 보고, 자, 뭐 선택과목 아직 결정 못했으면 그 수업을 듣고 나서 또 결정해보는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같이 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쌤도 지금 학원 끝나고 학원 수업이 지금 아까 11시 반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좀 촬영해서 여러분 업로드 하는 건데 혹시라도 중간중간 좀 버벅대긴 했죠. 새벽에 말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수업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 또 즐겁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